MK 드림캐쳐 오픈 강좌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최웅섭 회장님, 목사님이시고요. 선교사님이십니다. 원래 목사, 선교사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장님, CEO로, CEO가 되신 그런, 여러분 그 포스터에도 보셨지만 172번이나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실패 해소회장. 저 같으면 그 정도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를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으로 연 매출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 되죠.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을 달성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CEO의 신화를 서늘해 가고 계시는 우리 최웅섭 회장님을 이 시간 모셨고요. 저희들에게 이제 특별히 우리 MK들에게 또 오늘 해주실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꿈과 비전에 대해서,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 최웅섭 회장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웅섭입니다. 최웅섭, 같이 삼행시는 할 수는 없지만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 별로 재미없나요?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 최웅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멋진 우리 MK, 저도 MK 자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아까 소개하신 우리 선교사님처럼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20년 넘도록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이고요.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하고 경영하고 하고 있는 사업가 경영인이기도 합니다. 책을 지금까지 한 10권 정도 써서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기업 강의, 또 인문학 강의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크리스찬 기업들, 크리스찬 실업인들, 또 우리 그 청년들 를 통해서 이제 강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거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지맨 필리핀 우리 임원진들과 우리 실행은 모든 거 이렇게 한 방에서 줌으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선교지에 가서 참으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선교하는데 추방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추방.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처음에 컴퓨터 5대를 가지고 비즈니스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학원. 컴퓨터 5대 학원을 해서 세무사에서 학원 문 닫으라고 너 선교사이잖아. 잘 사는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 나라에 와서 그러냐고 나가라고 하는 그 추방의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정부에서 세무사에서 사업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그랬을 때 도대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저는 사실 컴퓨터를 85년도부터 컴퓨터를 했어요. 예, 컴퓨터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이제 잘 하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에 컴퓨터 5대로 학원을 시작해서 아제르 안디옥교를 설립을 해서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겸해서 하고 있었는데 학원을 문 닫으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팔러 가면 이거 안 되고 저걸 팔러 가면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무려 17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170여 가지 중에 이거 눈물 나려고 그러네.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집사람도 선교사잖아요.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냐.
근데 비자 받는 문제, 거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가 통상 어렵고 힘들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오기가 제 마음에 이제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50번 실패하고 100번 실패하고 150번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대체 이 많은 실패를 하게 하실까?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 제 마음에. 너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반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목사가 됐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선교사가 됐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지금 교회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고 평생 해보지 않은 사업을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제 마음에 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물건을 어떻게든지 팔려고만 하고 다니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고 나서 그때는 제 혼자 사람을 찾아다니고 제가 만나러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를 만나자고 그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보자고 그랬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도움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컴퓨터 학원을 해서 컴퓨터 5대를 가지고 첫 달 학원 해가지고 번 돈이 5대 가지고 그때 300불이었습니다. 300불. 300불 벌어가지고 40% 120불 세금 나니까 300불 벌었고 두 번째 달에 500불 정도 벌고 그러고서 이제 세무서에서 학원을 닫으라고 한 가운데 10년이 되니까 300불 벌고 나서 10년 뒤에 얼마를 했냐면 3천억을 했습니다. 3천억.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최용섭이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실패를 시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부 사업을 하게 했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너무 힘들고 꼭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네가 하는 비즈니스가 그건 선교야. 비즈니스 하는 것이 선교야라는 깨달음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그래서 비즈니스 에듀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비즈니스 선교의 롤 모델을 돼야 되겠다. 롤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향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키워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이 답이다.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이 답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저희 집사람 앞에서나 제 가족 앞에서나 제가 하고 있는 아제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직이 답이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최용섭이가 사업을 하면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내 사업의 파트너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즈니스를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열정이 답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과 선교의 열정과 비즈니스의 이런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용섭이 하면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열정의 사람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최용섭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나눔이 답이다. 그래서 이 나눔이 답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2012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천번째입니다. 1000번째. 인가 바뀌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담당 사무관이 장학재단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선교사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선교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아니 선교사가 후원금 받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학금을 만드냐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누구야 교육감인가요? 그 얘기를 해서 1000번째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 그 포유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눔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맨으로 불러주셔서 아제르바이잔에서 큰 사업, 정부의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장을 1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축구장 공사를 1년 만에 마무리한다고 할 때 한국에 있는 대기업 삼성건설, 현대건설, GS건설, LG건설, 도담건설, 해림건설 뭐 이런 건설회사들이 최용섭 사기꾼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축구장 공사하면 보통 3년이 걸리는데 최용섭 회장이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축구장을 1년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건설 회사들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안 된다고, 저 양반이 축구장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그런 야유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축구장 공사를 1년에서 5일 부족한 365일이면 360일에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32,000명이 들어가는 아제르바이잔의 랜드마크 1호 축구장을 대통령을 모시고요. 수많은 내빈을 모시고 오프닝을 이제 축구장 1년 만에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했고요. 제가 축구장을 공사를 하면서 영부인한테 또 제시를 했습니다. 수영장 하나 만들자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수영장 기꺼이 하자고 또 그래서 수영장 공사를 하게 됐고요. 자전거 경기장 혹시 아세요? 자전거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벨로디움. 아제르바이잔에 필요합니다 해서 벨로디움 공사를 하게 됐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영부인이 불렀어요. 저를 한번 자기 방으로 오라고. 더 할 거 없냐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공사 더 할 거 없냐고. 이제는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영부인이 공사할 프로젝트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라고 그랬을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아제르바이잔 공무원들을 위해서 리조트를 하나 집시다. 그래서 정부에서 땅을 주고 해서 제가 이제 리조트를 최고급 리조트 공사를 이제 했고, 또 축구장 안에 호텔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부인한테 보고를 해서 160룸, 이게 100방 룸 160개짜리 호텔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2012년도에 대사관에서 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 KBS 1TV에 글로벌 성공시대가 있는데 당신 출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사한테 안 된다고, 출연 안 한다고, 출연 못 한다고. 그랬더니 막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KBS 방송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왜 출연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목사라는 거, 선교사라는 것이 방송에 나가면, 더군다나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인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 거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15일, 2주를 남겨놓고 KBS PD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잘 나가면 잘 나가고 성공했으면 성공했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출연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출연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실 저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켰냐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심정 잘하니까 좋은 그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글로벌 성공시대에 이제 출연하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제르바이잔에서 6억 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한 1년이 지났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 초이를 대통령이 찾아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궁에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피파 아시죠, 여러분? 피파 세계 축구 협의회 피파 거기다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레터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데이빗 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랜드마크 1호 축구장을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공사도 1년에 한 이런 실제적인 것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 나라에서 축구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레터를 보냈대요.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난 뒤에 대통령한테 피파로부터 대통령한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연락이 되게끔 해줘라 해서 대통령이 저를 이제 대통령 궁으로 부른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궁에 가니까 러시아, 브라질, 파라과이, 스페인, 이탈리아, 알바니아, 터키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온 레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다 갔습니다. 가서 축구장 공사 뭐 계약도 하고 있고 근데 한 나라도 계약을 못했어요. 파라과이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가서 축구장 계약만 해놨습니다. 파라과이를 6번 갔다 왔어요. 브라질을 6번 갔다 왔는데 브라질에 가면 쭈리꾸바라고 있습니다. 꾸리치바 그 도시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계약만 하고 있고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전광판 사업을 합니다. 전광판 사업을 전 세계 전광판 회사들이 있는데 전 세계 전광판 회사에서 데이비 초이 하면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목사인 저를 선교사인 저를 해외의 수많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도 늘 궁금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170번에 실패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용섭 선교사에게 최용섭 선교사의 영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의 영토를. 그 다음에는 개인의 영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토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영토를 이렇게 해주고 제 기업의 영토를 만들어 주는 이유이 무엇일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영토와 기업의 영토를 통해서 킹덤 드림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저를 롤 모델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비즈니스 훈련을 시키고 성공의 롤 모델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창업, 스타트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최초의 창업가가 누구일까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창업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야곱을 아시나요? 야곱. 저는 야곱을 강의를 한다든지 야곱을 설교할 때 최초의 창업가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어떤 롤 모델을 만들고 싶으셔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한 10여 년 동안 대성공을 이루었고,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이 소개했듯이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한 거거든요. 물론 저를 도와준 우리 이제 믿음의 식구들도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중앙일보 일면에 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2005년도에.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그런 기사가 나가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제르바이잔에 있으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보내줬던 건데, 그때 참 고생하고 실패를 연속하고 있을 때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제 기사를 각색을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의 최초의 사업가 이렇게 타이틀을 해가지고 중앙일보 일면의 기사를 내보내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본 저를 후원하는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45개 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후원 기사를 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보냈더니 선교는 하고 가서 비즈니스 하고 있냐고. 응? 당신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 보냈냐고. 응? 그래서 제가 변명도 못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데 신문사가 기자들이 각색을 해서 너무 좋게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 그 장로님들이 다시는 우리 교회 발도 디디지 말라고 그러더니만, 교회야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야. 근데 선교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선교비 4,500불씩 받고 있을 텐데, 그 중앙일보 2005년 기사 나감으로 인해서 선교비가 1,800불로 줄었습니다. 1,800불 받아가지고 학원 운영하고 저 먹고 살고 직원들 봉급 주고, 이 선교비 우리 바울 선교회가 그때 25일 날 보내줬는데요. 15일부터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온 저를 하나님께서 아마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 제 애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비즈니스의 그 실패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에 또 이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롤 모델로 사용을 하시고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한 기업인으로, 성공한 경영인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았는가, 이제 늘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그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 제가 요셉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세계 최초의 글로벌 리더 요셉.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마 우리 MK들은 잘 모르실 건데, 우리 사모님들 여기 혹시 있으면 아마 잘 알 겁니다. 인큐베이터. 저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처음 나와가지고 뭐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열흘 동안 집어넣은 적이 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성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큐베이터에 2년 동안 빨래 삶듯이 여러분 세탁기에 빨래 삶는 거 있잖아요. 그 푹푹 그 요셉을 2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삶은 겁니다. 삶아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잘 견디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을 글로벌 리더로 키웠잖아요. 글로벌 리더로 키우나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엑셀러레이터. 사람들을 키워주고 사람들을 스타트업을 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주고 사람들에게 사업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기용섭을 하나님께서 엑셀러레이터로 키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6권을 썼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즈니스만 과정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실패한 사례, 성공 사례,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매년 한 권씩 두 권씩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4년도, 15년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이제 어느 교회에 선교 총괄 목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한국의 대기업들, 그다음에 국가기관들, 각 시도단체, 그다음에 대기업들, 그다음에 교회 강의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강의를 되게 멋들어지지 못하게 되게 재미없이 딱딱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뭐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 강의 잘한다고 이제 명강사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강사 협회에 등록도 돼 있고 지금 뭐 수천 번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와 선교 이러한 저를 훈련을 시키면서 이 비즈니스는 어떠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중년 모두가 다 비즈니스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방에 오신 우리 MK 여러분들과 있다 질문을 통해서 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제르바이잔의 NGO를 설립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장학단체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장학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또한 저입니다. 아니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사람 이름은 공개하지 않지만 못 받은 분들은 저한테 막 가수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래도 되냐고 이런 뭐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for you 영어로 for you예요. 당신을 위하여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지멘 필리핀 참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공간 속에서 또 저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업가로 키우셨는데 저는 동포들 사이에 있잖아요. 동포들, 교포들 사이에서 꽤도 유명합니다. 동포들, 교포들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왜 유명하냐면, 사실 이렇게, 사업가들이, 교포들이, 동포들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해외에서 산다고 해서 다 이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눔이 답이다고,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모임이 있든, 어디 가든,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잖아요. 은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많은 나라 다니면서 한국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만나서 현지인을 처음 만나서 한 나라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가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만 2박 3일 보통 3박 4일 한 나라에 있으면서 사업 얘기를 절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지 파트너를 만나면 현지 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현지 집에서 같이 식사 나누는 걸 좋아하고 현지인들을 제가 식사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업은 물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이디나 컨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관계는 사람이다. 사업은 사람이 해주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제품을 하고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를 않았고요. 제가 2016년도 15년도인가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가려고 그랬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이 선교사들 다 추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 그랬지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그 장관이 내가 안 가면 자기 목 달아난다고 무슨 일 있어도 당신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젊은 장관 목 달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제 갔는데 투르크메니스탄 도착해가지고 호텔에서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양복을 3번을 벗었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통과하느냐고. 아니 지들이 오라고 해놓고는 대통령실을 만나러 가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3번이나 검사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제가.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통역하고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인사도 끝나기 전에 대통령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이 파는 그 전광판 돈이 얼마냐고. 돈이 얼마냐고. 응? 아니 지가 오락해 가지고 왔으면 잘 왔냐, 잠이라도 잘 잤냐,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 오는데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제 막 온 사람한테 오락해 놓고는 그게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통역한테 그랬어요. 통역 잘해주라고. 나는 당신한테 물건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통역하라고. 네. 통역이 끝나고 대통령 얼굴이요. 완전 우락부락이 돼가지고 금세 KGB 불러가지고 잡아갈 것 같더라고요. 잡아갈 것. 대통령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제가 그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쩔 줄 모르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가들 이렇게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크로, 대통령님, 아침에 키스가, 이게 사모님하고 키스하는 거죠. 아침에 키스가 대통령님 연봉을 2배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통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대통령이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설레설레 뭐 이러더라고요. 자꾸 통역을 다시 해주라고.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알아들었나 봐요.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옆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오라고. 자기 옆에 앉았는데,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홍차, 차이를 내어로 비서라고 하지만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한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아침에 키스해주면, 당신이 나한테 키스해주면 연봉이 2배로 오른다고 해주라고 그래서 한참 대통령한테 웃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200억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근데 대통령이 600억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600억에 판을 50% 잘라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억에 가면 손해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하고 관계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경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이 최용섭이를 글로벌 리더로 만들었고 글로벌 사업가로 만들었고 성공한 기업인으로 만들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영상을 한 6분 정도 보고 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의 나라로 불릴 만큼 유전이 많은 나라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연안의 무궁무진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실크로드 관문으로서의 옛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나라다. 오일 달러가 가져다준 막대한 돈은 연 15%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고 덕분에 수도 바프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20년 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 아제르바이잔. 유독 한국 기업이 자리 잡기 어려운 나라라서 한국 기업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5대의 컴퓨터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주경기장과 호텔 그리고 국제수영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사람. 글로벌 성공 시대, 오늘은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최용섭 회장을 만나봅니다.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축구장 건설을 비롯해서 총 3억 달러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Sometimes you say no, we couldn't be in time. No, this equipment will not come. But after some time, you see that everything comes. 이곳 60년 된 축구 경기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그런 국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이 대형 사업을 진두 지휘하는 이가 바로 한국인 최용섭이다. 현재 지붕을 덮는 공사가 한창인데 서서히 이 나라 최고의 축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중이다. 어, 1년 만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놀래고 있고 어떻게 이게 1년 만에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건설 공사에 노하우가 있다. 해서 계약하게 됐고
그걸 지금 우리가 6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회장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바쿠 국제 수영장도 그중 하나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초대형 전광판. 높이 39m, 13층 높이의 3면 3단 회전체의 이 LED 전광판은 회전형 전광판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바쿠의 명물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0년 1200만 달러 프로젝트였던 이 전광판을 단 3개월 만에 완공시켜야 했다. 최 회장님이 다른 대기업들도 실패한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계시는 게 일단 인간관계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현지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과 정말 두터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고 그러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고 또 이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난민학교 30여 곳에 컴퓨터와 학용품, 의복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마련해준 컴퓨터 교실에서 난민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장래 꿈을 키워나간다. Ne çekilsin? Hansı bayrak? Azerbaycan bayrağı. Ne nasıl var Azerbaycan bayrağı da? 난민 아이들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나라 살기 위해서는 영어하고 컴퓨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부분은 뭐 제가 한국인이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한계가 있고 또 한국의 IT를 또 소개할 겸해서 매년 그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을 개인의 몸으로 부딪히며 맞서야 했던 최용섭 회장.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많았다. 이런 것을 이 일을 할 때마다 진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매 단계마다 눈물을 흘리고 혼자 가슴 아파하고 이랬던 일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최용섭 회장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그만큼 뿌리가 깊다.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최용섭 회장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야말로 믿음 하나, 그다음에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는 약속을 이행했던 거, 이것 때문에 이걸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 그러면 그분을 가장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선교적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5대 컴퓨터로 시작해 9,500억 성공 신화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최웅섭 회장. 그는 수많은 눈물과 좌절 속에서 오직 기도와 열정으로 극복했습니다. 최용섭 회장은 지금까지 글로벌 시대의 비즈니스 경험에 관한 6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와 단체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로 많은 영감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회장은 비즈니스와 선교사적 삶을 통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대안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최용섭 회장. 그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있다. 이 영상을 또 모처럼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오늘 같이 한 우리 MK 또 부모님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용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도구로 세워주신 분들 감사하고 있고요. 저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 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꿈꾸는 것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보유장학재단을 더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MK들, 그다음 우리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주고 가르치는 걸 해놔서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간증을 좀 나누었습니다. 간증하면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나네요. 옛날 고생했던 생각이 절절히 다시 나서 제가 사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 실패담을 들으려고는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런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제 모처럼 간증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